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기억하십니까? 89세 할아버지와 98세 할머니, 76년을 함께 산 노부부의 마지막 1년을 담은 다큐멘터리였죠. 이 영화가 개봉했을 때 480만 명이 넘는 관객이 극장을 찾았습니다. 평범한 다큐멘터리 치고는 기록적인 흥행이었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화려한 액션도 충격적인 반전도 없는 이 영화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몰렸을까요? 저는 그 답이 영화 속 한 장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떠날 것을 예감하면서도 할머니 곁에 남은 강아지들을 옷을 입혀주고 마당에 낙엽을 함께 쓸고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장면들을 말입니다. 그 평범함이 너무 사무쳤던 겁니다. 관객들은 그 노부부의 모습에서 자신의 미래를 혹은 부모님의 현재를 봤던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누구도 입 밖으로 잘 꺼내지 않는 어떤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진 뒤 나는 누구와 남게 될까라는 불안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대 이후분들 가운데 90%가 넘는 분들이 가장 크게 느낀다고 답한 그 불안의 정체를 정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외롭다는 감정의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왜 이 불안이 생기는지, 그리고 이 불안이 어떻게 다뤄야 오히려 더 단단한 노후를 살 수 있는지 끝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막연하게 느끼고 있던 불안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그게 결코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60대가 되고 나서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몸이 아픈 것? 자식들 걱정? 아니면 돈 문제? 물론 다 중요한 고민입니다.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모든 고민의 뿌리에 깔려 있는 진짜 두려움이 따로 있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건 바로 곁에 아무도 없이 혼자 남게 되는 것에 대한 불안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11월에 발표한 2024년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한 해 고독사로 세상을 떠난 분이 3,924명이었습니다. 전년도였던 3,661명보다 7.2%나 늘어난 숫자입니다. 더 놀라운 건 많은 분들이 고독사라고 하면 자식 없는 독거노인, 그것도 80대 이상 어르신들을 떠올리실 텐데 실제 통계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독사 사망자의 60%가 50대와 60대였습니다. 특히 60대 남성이 1,089명으로 27.8%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50대 남성이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흔히 고독사는 먼 미래의 일, 나는 아직 자식도 있고 배우자도 있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 바로 50대 후반에서 60대 사이가 실제로는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겁니다. 정년퇴직, 자녀의 독립, 친구들과의 관계 축소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생을 나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젊을 때는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 있습니다. 회사 동료, 학부모 모임, 동창회, 동네 이웃까지 가지가 무성합니다. 그런데 60대가 되면 이 가지들이 한꺼번에 잘려나가기 시작합니다. 퇴직하면 회사 가지가 잘리고, 자녀가 독립하면 학부모 모임 가지가 잘리고, 친구들도 각자 건강 문제나 거주지 이동으로 하나둘 떠나갑니다. 나무는 그대로인데 가지만 앙상해지는 거죠. 문제는 이 가지가 잘리는 속도를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평생 가지가 무성한 채로 살아왔기 때문에 갑자기 앙상해진 나무를 보면 마치 자신이 통째로 사라지는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불안이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자료가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 보고서에 따르면 75세 이상 후기 노인의 33.1%가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65세에서 74세 사이 전기 노인의 14.4%보다 2배 넘게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치매 유병률 역시 후기 노인은 15.7%로 전기 노인의 4.6%에 비해 약 3배에 달합니다. 이 숫자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나는 아직 60대 초반이니까 이건 먼 얘기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꼭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건 이미 닥친 위기가 아니라 언젠가 닥칠 위기를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두려움입니다.
지금 당장 아픈 게 아니라 아플 때 곁에 아무도 없을 것 같다는 상상이 더 무서운 겁니다. 여기서 가상의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가상의 인물 김씨, 만 62세 남성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평생을 한 회사에서 일하다 2년 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자녀 둘은 모두 결혼해서 분가했고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퇴직 직후에는 이제 좀 쉬자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전화기를 들여다봐도 안부를 물을 사람이 회사 동료들 몇 명뿐인데 그들도 점점 연락이 뜸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워서 응급실에 갔는데 아내는 마침 지방에 사는 친정에 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혼자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에 가던 그 순간 김 씨는 생각했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 혼자 쓰러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 검사 결과는 다행히 큰 문제가 없는 단순 어지럼증이었지만 그날 이후 김 씨는 한동안 잠을 잘 못 잤다고 합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혼자였는지를 체감한 게 더 무서웠던 겁니다. 이 사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 같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큰 사고나 중병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순간에 혼자라는 사실을 갑자기 인식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분명히 반박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자식도 있고 배우자도 있는데 무슨 고독사 걱정을 하느냐고요. 충분히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조사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고독사 발생 장소를 보면 주택이 48.9%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가 19.7%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고독사가 꼭 쪽방이나 고시원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평범한 가정집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족이 있어도 함께 살지 않거나 자주 연락하지 않으면 똑같이 단절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19세 이상 국민 3명 중 1명이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고 해서 사회적 고립에서 자동으로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족의 존재 여부보다 더 중요한 건 일상적인 연결이 실제로 살아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쉬운 비유로 풀어보겠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건 마치 비상금이 통장에 들어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비상금을 평소에 한 번도 꺼내 써보지 않고 계좌 비밀번호도 가끔 잊어버린다면 정작 급할 때 제대로 못 꺼낼 수도 있습니다. 관계도 똑같습니다. 자녀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자녀와 평소에 얼마나 자주 안부를 주고받고 얼마나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는지가 진짜 안전망입니다. 또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통계가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고독사 가운데 75%가 40대에서 60대 사이의 중장년층이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정부의 고립 은둔 관련 실태조사가 그동안 주로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어서 정작 고독사의 핵심 위험군인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통계 자료조차 없었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를 새롭게 시행하고 50대에서 60대 중장년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을 다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른 반론도 예상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세대는 옛날처럼 동네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경로당도 가고 그러니까 외로울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인 가구 증가가 이 불안의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전국 1인 가구 비율은 2023년 35.5%에서 2024년 36.1%로 늘었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고독사에 취약한 1인 가구가 늘어난 것이 고독사 사망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경로당이나 동네 모임이 분명 도움이 되긴 하지만 예전보다 혼자 사는 비율 자체가 늘었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고립 위험이 높아진 구조라는 겁니다.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 구조 자체가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안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불안을 없애는 방법은 걱정하지 말자는 식의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 불안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째, 관계를 양보다 깊이로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흔히 노후 대비라고 하면 모임을 늘리고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건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2~3명 있는 것이 1년에 한 번 보는 지인 20명보다 정서적 안전망 역할을 훨씬 더 잘합니다. 이건 마치 비상약과 비슷합니다.
평소에 잘 안 먹어도 되지만 정말 아플 때 꼭 필요한 약 몇 가지를 챙겨두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약을 100가지 가지고 있어도 정작 필요한 약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둘째, 나의 하루에 이름이 있는 일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퇴직 후 가장 위험한 시기는 정해진 역할이 없어지는 순간입니다. 회사에서는 부장이었든 과장이었든 이름이 있었는데 퇴직하고 나면 그 이름이 사라집니다. 이걸 다시 채우는 방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는 봉사를 하든 종교 활동에서 작은 역할을 맡든 손주를 위해 매주 정해진 요일에 텃밭을 가꾸든 그 자체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다시 정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가족에게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되어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들이 먼저 연락 안 한다고 서운해 하시는데 사실 이 시기에는 내가 먼저 연락하는 빈도를 늘리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짧은 안부 메시지 하나가 비상시에 빠르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평소에 자주 안부를 주고받던 사이는 급할 때 전화했을 때 받는 쪽도 그 무게를 다르게 느낍니다. 넷째, 지역사회 안전망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이나 지자체별 안부 확인 서비스 같은 제도들은 막상 필요할 때 모르면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 건강할 때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 어떤 노인 돌봄 서비스가 있는지 한 번쯤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마치 화재 대비 소화기를 미리 봐두는 것과 같습니다. 불이 났을 때 소화기 위치를 처음 찾기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노부부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이유는 그들이 단지 오래 함께 살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76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작은 일상을 함께 나누며 관계를 계속 살아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화 속 할아버지는 떠나는 순간까지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곁에 누군가 있다는 것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평소에 얼마나 그 관계를 가꾸었는가의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60대 이후 가장 두려운 건 늙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혼자 늙어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본 통계들이 분명히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 불안은 당신만 느끼는 특별한 약함이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에서 50대와 60대 대부분이 함께 겪고 있는 시대적 현상입니다. 다행인 건 이 불안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 만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관계의 깊이를 챙기고 하루에 이름을 붙이고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되고 사회 안전망을 미리 알아두는 것. 이 4가지만 차근차근 실천하셔도 지금 느끼시는 불안의 무게는 분명히 가벼워질 겁니다. 오늘 영상이 막연했던 불안에 조금이나마 윤곽을 그려드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짧은 안부 인사 한 통 건네보시는 것. 그 작은 행동이 생각보다 큰 안전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